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되게 좋아지고 있죠. 그게 가격적으로도 반응이 되게 좋은데, 현재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부분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 종목, 지금 AI 쪽으로 엄청나게 관심도를 높이면서 기대 심리를 키우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것 자체가 좀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애초에 이들의 특징은 그냥 어느 정도 가치주로서 그냥 꾸준하게 버는 돈 크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뽑아내는 이런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값을 끌고 와가지고 현재 주가에 반영하는 성장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기대 심리를 높이면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미래의 배율을 끌고 와가지고 가격에 반영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많이 희석됐던 그런 부분을 채워넣게 된다? 주가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좋은 한 수다, 요렇게 우리 평가를 해보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끄러운 소식도 있죠. 지금 당장 카카오만 하더라도 콜 차단 몰아주기, 요것 때문에 압수수색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CEO의 법적인 부분들, 요런 것들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부담이 아예 안 된다 얘기는 못 하기는 하는데, 근데 되게 일시적이고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격 봐요. 이런 거 나온다라고 해서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냥 이런 거는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요거는 보셨으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 이슈 같은 경우에도 지배구조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쪼개져 있는 상황입니다. 타격은 덜할 수밖에 없다. 이걸 꼭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러한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순서대로 하나씩 써보도록 하면, 일단 미국의 대선이 끝나잖아요. 그럼 바로 다음에 어떤 게 진행되냐면, 미국의 FOMC가 진행이 됩니다. 했을 때 금리 인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으로 확률이 몇 프로 잡혀 있다. 25bp 금리 인하 확률 사실상 확정.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는 호재 하나 검증된 거 오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끝이냐? 아니죠. 바로 이 다음에 이제 11월 8일까지요. 중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부양책을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부양책 내놓는다는 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예고편 같은 거였고, 이제 본편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좋고 여기서도 좋다. 전 세계 1, 2등?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두 국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돈 풀리면 가격은 가겠네? 라는 부분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뭐 이것도 할 말이 많긴 한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 시중은행들이 한국 금리가 아니라 미국 금리 따라가잖아요.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떨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경기는 좋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소비가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쪽 시장이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두 쪽은 어디일까요? 일단 첫 번째 광고, 그리고 두 번째 쇼핑. 맞지 않나요? 그러면 소비 좋아져서 이쪽 두 군데의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이걸 주력으로 하고 있는 네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바닥 탈출하고 올라갈 때가 됐구나 라는 부분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실적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 좀 바닥 잡고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게 되겠구나, 이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에 돈이 풀리잖아요. 얘는 뭐라고 했죠? 성장주라고 했죠. 훨씬 더 미래 배율을 끌고 올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 지금 금투세 폐지 관련된 내용도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생각 이상으로 힘이 셀 수도 있겠네. 그럼 요 일정 나왔을 때 한번 훅 하고 파동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죠. 어떻게? 나는 단타를 할 것인가? 중장기를 할 것인가? 했을 때 단타는 어떻게 봐야 된다? 요거 한번 훅 했을 때 마무리하고 끝. 근데 나는 중장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부양책이나 금리 인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될 거거든요. 그럼 그건 다 먹으러 가는 거죠. 중간에 쉬어가는 타이밍도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바뀌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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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
진행되면 그때마다 한 번씩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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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테니까 왔다 갔다 하겠지만 다 먹는다. 한 1년 정도만 버티면 이거 완료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은 아니겠지만은 중국이랑 맞춰서 다시 미국이랑 맞춰서 부양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야 우리의 수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국가에서 괜찮다? 기업들의 실적도 좋다? 코스피도 이제 가는 거죠.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실적이 큰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현재 위치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난 긴 게 싫다. 짧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있을 때마다. 난 좀 길더라도 확실한 걸 먹겠다. 중장기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취향이다. 그런 상황 속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좋은 내용이 연이어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네카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수급은 외국인 쪽이다라는 거 또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 두 종목 모두 외국인 중심으로 기관이 따라오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핵심 라인 60일과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동시에 돌파하면 이때부터가 이제 분기점이 시작이 된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지금 60일선까지는 돌파해도 볼린저 상단이 안 뚫리고 있잖아요. 여기 뚫으면 또 좀 많이 날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시켰던 만큼 성과는 확실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으로 예시로 들 수 있는 구간은 어디다? 2019년이다. 이때 당시에 금리가 트럼프 시절에 2.5에서 인하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올 때마다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변동성과 생각하면 되게 작은 거 아닌가 싶지만 전고점을 꾸준하게 돌파를 했었어요. 그리고 10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었죠. 이것도 결국 작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과거 일정들 보시면서 공부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카오 동시에 나온 비슷한 패턴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글로 쓰면서 총정리 영상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일단 일정이 이제 미국 대선 이후가 진짜일 수 있다. 그래서 유동성 관련된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최고의 호재로 인지를 하시면서 보시도록 하자. 막 실망스러운 예상보다 덜 나왔다. 이런 것만 아니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략은 단타나 중장기나 여러분들 성향껏 보시면 되고 수급은 외국인이 중요하며 지지라인은 지금 핵심 라인들을 뚫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으면 이때 속도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자, 이 네카오 정리를 맞춰보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